경제는 섬세한 한떨기 꽃에 비유할 수 있다.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서는 제대로 꽃망울을 맺을 수 없는 미약한 존재가 한 나라의 경제다. 미국의 경제학자 폴 세뮤얼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최근 이 점을 실감하고 있죠. 한때 피어있던 경제라는 꽃이 차갑게 시들어버릴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어느 정도 코스피가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엄이 막 발표됐을 당시의 혼란과 비교할 바는 아니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는 코스피가 상승했다며 희망찬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오기 하루 전날인 2016년 10월 24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2047.74원이었지만 태블릿 PC 보도 이후 혼란을 겪으면서 2016년 12월 5일 코스피 지수가 1963.36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런 역사적인 선언이 나온 2017년 3월 10일에는 2097.35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마냥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구성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혼란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비대하게 집중된 권력을 가진 개인이 이성을 잃으면 얼마나 쉽고 무력하게 한국판 민주주의 경제가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주도하는 여러 세력,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 등이 얽혀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와는 달리 정말 권력이 집중된 극소수 인물 몇 명의 미친 짓이라고 불리는 일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벼랑 끝까지 몰렸던 거니까요. 이건 단순히 코스피는 그래도 회복되고 있는데 이런 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특히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가를 봐야 하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은 확연하게 좋지 않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4일부터 6일까지 총 1조 85억 원을 매도해버린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쉽사리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계엄령 사태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리스크가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죠. 소비 심리의 선행지표로 쓰이는 뉴스 심리지수 역시 최근 2년 중 올해 12월이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맹자는 항산 없이는 항심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항심이 있어야만 국가의 항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폴 세뮤얼슨의 이야기처럼 경제는 혼란 속에서는 피어날 수 없는 아주 섬세한 한떨기 꽃이니까요. 결국 정치인들이, 나아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인들과 사회 지도층들이 우리나라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이렇게 세계 만방에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말로 경제와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벌어진 헌정 유린 사태와 관련해 한 톨의 미진함도 없도록 조사하고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필요하죠. 그래야만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시들었던 경제라는 꽃도 다시 화려하게 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채널의 윤희종 기자였습니다.